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이것만 알면 연애 성공적인 연애를 위한 세 가지 방법입니다. 자, 연애를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게 직면할 때가 참 많죠. 그러니까 연애를 매번 할 때마다 참 잘하고 싶지만 뜻대로 잘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오늘 영상은 그러한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저 또한 연애를 하면서 굉장히 여러 번 어려움을 굉장히 겪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이 세 가지만 알면은 그러니까 연애는 성공적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원하는 이성을 선택하라입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요새는 좀 많은 것 같은데 보통 자기가 스스로 좋아하는 남자를 선택하기보다는 나 좋다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죠. 보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남자보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남자가 확률적으로 더 괜찮은 사람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를 쓰고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남자와 연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막 남자가 막 많이 꼬이고 남자한테 인기가 많은 저는 그런 여성분들이 딱히 그렇게 부럽지가 않은 게 보통 날파리가 꼬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여러분 날파리 많이 꼬여봤자 괜히 시달리기만 하고 별로 인생이 득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 소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어차피 한 사람과만 사귈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여러 사람들한테 인기 많아봤자 인생이 휘둘리느냐고 이렇게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다고 쫓아다니는 남자, 한번 만나볼까? 기회를 좀 줘볼까?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남자와 사귀다가 이제 막 마음을 주게 되고 그 상황에서 이 남자가 나한테 마음이 식었다던가 또는 실망스러운 행동을 할 때 그 실망의 폭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선택한 남자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좋다고 해서 나 좋아하는 남자 한번 만나나 볼까? 이렇게 뭔가 은혜를 베푼다는 게 관점으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한 관계였는데 나중에 더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거랑 여러분이 실제로 주도적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 만나고 싶어. 내가 한번 선택해야지. 나 저 사람 마음에 들어. 나 저 사람한테 한번 좀 뭐 번호도 따볼까? 한번 만나자고 해볼까? 이런 식으로 주도적으로 다가가서 그 남자와의 관계를 맺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관계의 만족도 과연 어느 쪽이 높을까요? 물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는 게 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이 참 변했죠. 그죠? 나 좋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연구하는 것도 저는 되게 발전적인 삶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원하는 사람을 쟁취하기 위해서 원하는 사람과 사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겠죠. 어떻게 하면 남자의 호감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부단히 가꾸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남자와 사귀는 여자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승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는요. 결핍 해소를 위한 만남이 아닌 경우입니다. 자, 우리 보면요. 항상 주변에 보면은 그러니까 솔로인 기간이 굉장히 짧은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항상 이성 친구가 없는 적이 거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막 누구랑 사귄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또 좀 있다가 보면은 또 헤어지고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저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잠시 있었기 때문에 그 심정이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지금 되돌아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혼자인 시기, 솔로 시기가 이렇게 짧고 이성을 사귀는 그 기간이 정말 비지 않는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요, 그 이성을 정말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좀 외로움과 헛헛한 그 마음을 채우려고 누군가를 곁에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진짜 호기심이 있고 이 사람에게 정말 인간적인 호감이 있고 더 알고 싶고 좀 관계를 좀 더 진지하게 진척시키고 싶고 이런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사실 뭐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내 곁에서 내 외로움을 채워주면 사실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결핍이 큰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면요.
그 끝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자, 내가 결핍이 커요. 내가 지금 막 마음의 구멍이 크고 막 급해요. 그러면은 여유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되게 갖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세요. 되게 니디한 사람 있잖아요. 뭔가 되게 궁핍해 보이고, 뭔가 결핍이 커 보이고, 뭔가 필요로 하는 무언가가 좀 되게 절박해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네,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죠. 사기꾼들의 타겟이 되기 딱 좋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결핍이 큰 사람들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결혼 사기든 무슨 금융 사기든, 그러니까 물론 사기꾼들이 잘못된 건 맞지만 그런 사기꾼들을 이렇게 불러들이는 그런 스멜을 이렇게 풍기고 다니는 거에도 어느 정도 원인 제공의 그 효과는 있겠죠. 네, 저는 이렇게 결핍이 큰 사람이야말로 이렇게 스스로 조금 위험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핍으로서 누군가를 만나면 그 끝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결핍으로 누군가와 연애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두 번째였고요. 네, 세 번째입니다. 행복한 연애를 위한 세 번째 방법, 연애를 잘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요. 인간적인 호감과 관심을 바탕으로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성 관계를 할 때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사귈 때 보통 언제 많이 싸우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언제 많이 싸울까요? 막 이 사람이 이미 사귀는 사이인데 막 이 남자가 스펙이 별로야. 아, 이미 사귀는 사이인데 이 여자가 외모가 별로야. 자, 우리는요 사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싸우진 않아요. 이미 사귀는 사이인데 이 남자 집안이 별로야.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진 않죠. 이미 사귀는 사이라는 전제 하에예요. 그죠? 물론 어떤 상대방의 조건이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아예 처음부터 안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겠죠. 우리가 연인 관계를 지속하면서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보통 상대방과 그러니까 갈등 관계에 처할 때는 우리가 서로 갖고 있는 어떤 조건값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싸우지는 않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죠? 상대방의 어떤 조건이 계속 불만족스러워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되게 다 못마땅해 보이고 뭔가 불만족스러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게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인내심에 대한 역치값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싸우게 되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보편적인 경우를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게 되는 건요. 상대방이 내 기분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뭐 연락을 자주 안 한다던가 상대방이 나 몰래 무슨 이성인 친구와 막 술을 마신다던가 상대방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던가 상대방이 내가 지금 막 힘들고 외로운데 내 감정에 대해서 공감해 주기보다는 뭔가 그건 네가 잘못했네 이러면서 나를 뭐 탓한다던가 이렇게 보통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싸우는 경우는 그러니까 서로의 욕구를 딱 세심하게 파악해서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지극히 자기 본의적인 관점에서 상대방의 그런 욕구를 헤아리지 못하고 스스로 행한 이런 언행이라던가 행동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싸우게 되죠. 보통 우리 여자분들이 남성분들에게 이렇게 화가 많이 날 때는 보통 이렇게 사려 깊지 못한 말과 행동 때문에 또는 뭐 거짓말과 같은 이런 신뢰를 저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제 이렇게 기분이 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고는 합니다.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연애를 하는 과정은 괜찮은 사람 둘이 만나서 이렇게 계속 행복하게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어느 정도 좀 인간적인 호감을 바탕으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나랑 잘 맞는 사람인 것 같아 라는 느낌으로 저는 이제 관계가 시작되는 걸 생각해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물론 그게 끝은 아니죠.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특히 사랑이라는 콩깍지가 이제 사라질 무렵에는 상대방의 어떤 행동들을 조금 견디기가 힘들어지고 그럴 때도 있겠죠. 저는 진짜 행복한 연애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태어나고 나서 뭐 그냥 그 모습이 쭉 이렇게 지속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른 건데 이렇게 변화무쌍한 사람의 마음을 내 옆에 잡아둔다는 거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어려우면 우리가 우리 이성 간의 이런 연애, 사랑의 감정을 결혼이라는 제도로 이렇게 구속을 시켜 놓으려고 하죠. 그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참 유약하기도 하고 또 변화무쌍한 겁니다. 그럼 변화무쌍한 사람의 마음을 내 곁에 두게 만드는 거, 서로 사랑을 계속 지속시키는 거는 저는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 그리고 노력밖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상대방과 일단 만나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사람과 만나는 이유가 내가 뭔가 허전하고 나의 어떤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자체도 내 삶이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온전하지만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삶이 더 풍요롭고 더 풍성해지고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어떠한 상대를 만나서 그 사람과 사랑을 저는 키워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 마음이라는 건 굉장히 변하기 쉽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계속 변화하는 유기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욕구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또 애정 어린 눈빛으로 지켜보고 또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서로 배려하고 노력하는 것. 저는 이 세 가지가 바로 행복한 연애, 성공적인 연애를 위한 세 가지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